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자리 잡아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 천여 년이 넘는 역사의 뒤안길로 그 화려하고 장대한 실체를 감추고 이제는 두 개의 탑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영성한 불교 문화의 상징인 이 석탑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백제의 정신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국보 제11호로 지정된 미륵사지탑은 우리 불교 문화의 정수를 한데 모은 것으로 가볍게 치켜들린 옥계석은 백제 건축 특유의 비상미를 보여준다. 7세기 초반에 조성된 미륵사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큰 사찰이었다. 당시 유행했던 목탑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두 개의 석탑을 세웠다. 당시 백제인들은 목탑의 정교함과 세심함을 석탑으로 재현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석탑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고구려 신라와 함께 고대 삼국 중 하나였던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한반도 서남부 전역에서 나라를 일으켜 서기 660년까지 존속했던 고대 왕국이다. 백제가 고대 국가로서의 터전을 마련한 것은 한국의 수도 서울이다.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백제는 서울의 한강 남쪽 통납동 일원에 방어용 토성을 쌓았다. 백제 문화는 도읍이 바뀜에 따라 3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도읍을 정한 한성시대와 금강 하류인 공주의 도읍을 정한 웅진시대,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한 부여의 사비시대로 구분된다. (475년) 백제가 한강변에서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도읍을 옮겨 축적한 공산성에는 성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못이 있어 백제인의 지혜 또한 엿볼 수 있다. 무령왕에 이르러 문화의 꽃을 피운 백제는 중국과 교역하며 일본에 문물을 전해주었다. 무령왕릉은 웅진 백제 문화를 알 수 있는 대표적 고분이다. 왕과 왕비를 합장한 이 무덤은 터널 모양의 동굴식 무덤으로 연꽃무늬의 벽돌로 수를 놓은 것처럼 쌓아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천여 년 전에 조성된 벽돌 구조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고 섬세하다. 이곳 왕릉에서는 왕관을 비롯해 108종의 유물이 출토됐으며 화려한 장식품들은 현대 감각으로 봐도 손색 없이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돌로 축조한 왕릉과 돌로 된 침승은 진귀한 유물로 석조 문화의 뛰어남을 보여준다. 이렇듯 뛰어난 석조 문화의 한 자락이 충남 서산 마의 삼전불 유적으로 남아있다. 백제 석조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석공 권오달씨는 강인하면서도 소박하고 부드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백제선에 매료되어 이곳을 찾는다. 국보 제84호인 마의 삼전불은 자연스러운 조명과 어울려 잔잔한 미소를 자아내고 있다. 백제의 미소로 상징되는 마의 삼전불상은 그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세련된 조형성을 보여준다. 백제 석조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석공 권오달씨.
그는 선조 석공이 남기고 간 정신과 예술 세계를 계승하며 오늘날까지 그 맥과 숨결을 이어가고 있다. 삼대째 석공의 대를 잇고 있는 그는 처음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업의 인연에 매여 이 일을 했지만 지금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작업에 임한다. 30여 년간 돌을 만진 그지만 돌을 만질 때마다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며 돌에 정성과 혼을 넣고자 노력한다. 고요한 사냐의 그 흔적으로 남아 옛 영화를 말해주는 백제의 부소산과 백마강. 백마강과 부소산은 천연적 요새로 백제시대 수도 사비성을 지켜주었지만은 백제가 멸망하던 660년 마지막 왕궁이 적의 말발굽에 짓밟히자 나라의 운명과 함께 수많은 궁녀와 백제인들이 강물에 몸을 던진 슬픈 사연이 간직된 곳이다.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해서 백화정이라 불린 이곳은 바로 백제인의 굳은 절개와 고귀한 충절의 표상이 되고 있다. 역대 왕의 위협과 충신들의 용감한 무사 정신을 기리는 백제 대왕제.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한 백제 멸망 시 나라를 지키고 또 기울어진 왕국을 일으켜 세우려던 이들의 넋을 경건하게 제를 올려 위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절과 효를 으뜸으로 삼고 생활해온 이곳 사람들은 시대와 세월은 흘렀어도 그 정신만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생활 풍습도 옛 백제의 왕도답게 전통의 아름다움과 격조 있는 생활을 교양으로 삼고자 한다. 백마강이 굽이도는 백제 후기의 중심지인 부여. 백제 궁성의 연못인 궁남지. 이 연못은 자연을 이상형으로 동경하는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연못 중앙에 가산을 만들었다. 연못에 자연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자연형 연못으로 일본 정원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곳 부여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또한 많다. 백제인들의 정신세계와 예술적 역량이 함축되어 만들어진 백제 공예품의 진수,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용 복례산 향로.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된 이 향로는 우리의 토속 신앙과 불교 문화가 복합된 상징물이다. 백제의 예술성과 금속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시킨 이 향로는 동양 최대의 걸작으로 꼽힌다. 백제의 금속공예품은 삼국의 어느 나라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준다. 흔히 무덤의 벽화는 괴기스럽게 그리고 있지만 백제는 온화하고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은 토기에서도 나타난다. 백제의 토기는 다른 문화권과 달리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배주돼 간결하고 단순한 선, 그러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주고 있다.
벽돌 무덤과 궁궐, 사원 건축에 쓰이는 전돌에선 백제 미술의 부드러움과 세련됨이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전통의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백제의 고도에는 천년 전 조상의 얼을 되새겨보고자 온 정성을 다하는 장인들이 있다. 아직도 그 옛날 백제의 숨결을 잇고 토기 예술에 혼을 넣고 있는 백제요에서는 옛 그대로의 토기 제작 방식으로 토기를 빚고 있다. 고운 바탕 흙을 재료로 해서 전통적 방법으로 제작하는 백제 토기는 우선 유연하고 그 장식이 화려하지 않으며 색상 또한 연하다. 백제 토기는 구운 온도에 따라 단단한 경질과 물을 잘 흡수하는 연질 토기의 두 종류가 있으며 손으로 제작된 토기는 가마에서 섭씨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워지는데 5일간의 굽기 작업이 끝나면 토기는 적청색을 띄운다. 백제의 고고학적 유물과 예술품들은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잘 보여준다. 국보적인 문화유산은 당시에 찬란했던 문화는 물론 백제인의 격조 높은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값진 보물들이다.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은 우리나라 불상조각을 대표하는 유물로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자세와 미소를 머금은 얼굴 표정 등이 유감없이 표현되어 있으며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백제 석불 예술의 특징인 편안함과 태평스러운 분위기에 의지하고픈 마음을 자연스레 불러일으키는 연동리 석조열의 좌상. 이러한 불상을 완성하는 것은 예술행위 이전에 생활 속에서 우러난 현실적 삶의 반영이기도 하다. 선조 석공이 남기고 간 예술문화의 숨결을 잇는 석공 권호달 씨. 그는 천여 년 전 당시 백제인의 염원과 이상을 구체화시킨 석공들의 정성과 땀을 되새기며 강건하면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작품에 임한다. 시대를 넘어 살아있는 작품을 위해 돌툼에 땀을 적신다. 석조문화가 시작된 익산에는 좋은 석산이 많아 예로부터 석조문화가 발달했다. 오늘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엷어지고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쉬운 지금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은 선배석공의 얼을 계승하며 그 맥을 잇고 있다. 백제는 삼국 중 불교가 가장 왕성했으며 그 상징물인 탑에서 당시 백제인 기원과 염원을 구체화시킨 석공의 정성과 땀이 하나로 녹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돌로 탑을 쌓은 기법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생겨났으며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시대에 세워진 정림사지 5층 석탑 또한 우리나라 석탑의 값진 문화유산이다. 국보 제9호로 지정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창의적 조형미와 더불어 장중하고 명쾌한 기풍을 간직한 석탑이다. 잃어버린 왕국으로 우리에게 존재해온 백제. 그러나 백제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긴 살아있는 왕국이다. 찬란한 백제 문화는 역사의 굴곡을 거쳤지만 그 빛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정신과 맥을 전해주고 있다. 백제인이 남긴 문화에서 우리는 아득한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어
그들의 간절한 염원과 숨결을 느끼게 된다.